상법이 맛이 가면서 시장이 개판이 되었고, 그게 15년 가니까 원래 개판인 시장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도 다시 그것을 16년 만에 돌려 세웠고, 돌려 세운 상태에서 배당 분리과세는 옛날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배당 분리과세제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 채널이 말한 대로 국장 5천 가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진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장 5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 투자를 애호하는 최 국장입니다. 최부심 아니야? 최 국장이야? 사실은 새 정부 들어가지고 뭐 부동산보단 주식을 해라, 이 한 문장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있을 많은 여러 제도나 많은 변화들, 크게 보면은 소위 한국의 대개조, 이 한국의 대개조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뭐 쉽게 돈이 가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주식을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주변을 둘러보라. 나 최국장의 주변에도 보면은 부동산으로는 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는 번 사람이 별로 없어. 주식은 정말 버는 것이 블랙스완이야. 그래서 미국 주식하면서는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국장하면서 번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니 돈 번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주식으로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왜 그동안 돈을 못 벌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게 만들고, 그것도 국장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느냐에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쌍두마차로 말 두 마리가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한 마리는 이미 출발을 했어. 나머지 한 마리만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매력적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뭐냐, 이것이 바로 상법입니다. 근데 상법은 이미 개정을 했죠.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이사의 그 충실 의무의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대상으로, 총주주를 대상으로 충실해야 된다라고, 마치 상법은 이제 기업 경영에서 헌법과도 같은 건데 그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짜잘한 규정들인데 막 굉장히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가지고 막 되게 커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이 헌법적인 그런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상한 기괴한 일들은 안 생길 가능성이 되게 커졌어요. 사실 자사주도 이런 거거든요. 잘 생각해 봅시다. 2020년대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화두가 됐던 게 LG화학의 물적 분할이었는데,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었던 개인들이 다 LG화학 주주가 되고, 배터리 주식은 결국 LG화학이 다 가져가고, 이런 방식으로 상장을 하면서 개인들이 통수 맞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는데, 그거는 이사가 회사만 충실하면 되고 총주주에는 충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생겼던 일들이고요. 길게 기원을 찾아가면은 2009년 삼성물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그것 때문에 16년 넘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법이 개정되게 되면은 이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얼마 전에도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결국 현물 출자해가지고 홀딩스의 지분을 늘리겠다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거는 형식만 인적 분할이지 내용은 물적 분할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사회의 결의를 과거에는 주총이든 뭐든 참석자 대상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참여를 더 못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게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인데, 자사주를 그냥 갖고 있다가 소각하면 될 것이나, 아니면은 자사주가 시장에 있는 다른 주식보다 매력이 있어야 사는 건데, 우리는 그냥 회사 돈으로 자사주 샀다가 경영권 방어 공격 들어오면은 그거 백기사한테 팔면서 자사주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 못하게 되어 있냐면은 총주주를 배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시장의 제일 1등 기업이 아니라면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있었던 기괴한 일들,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없어졌다는 게 한 꼭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상법 개정들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80% 넘는 코어는 넘어갔기 때문에 상법은 제쳐두고, 앞으로 남아있는 나머지가 뭐냐, 5천을 가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넘어오게 하는 제일 큰 게 뭐냐, 바로 그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당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분리과세한다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넘어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세율은 최고 세율이 49.5%인데 49.5% 최고 세율에 마특한 공제도 없이 그냥
다 때려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50% 세금이 나갑니다. 근데 부동산도 2,400만 원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는데 합산되는 그 소득에 대해 가지고 그냥 49.5%다 때리게 돼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경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경비로 차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미만에 있는 그 뭐 단순 경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을 써가지고 이런 소득을 아낄 수 있는 절세 수단이 산더미 같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뭐 한 2억이 난다 하더라도 아니면 10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50% 세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10억의 매출은 낮지만은 비용이 7억이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럼 3억 매출이 되는 거고 그럼 3억 매출에 세금 때리면은 세율이 완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냥 배당 10억 받으면은 그냥 깡배당 10억이 돼서 거의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49.5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 그 중간 정도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한 25% 언저리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라면은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게 보유세 0.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 자체가 낮고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소위 규모가 크잖아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같은 퍼센티지로 상승하면은 상승폭도 크고 그래서 큰 돈이 부동산을 떠나서 주식으로 올 일이 없었는데 배당을 분리과세하게 되어서 배당 소득을 지금 뭐 이소영 의원 안을 보면은 3억까지는 22%고 3억 초과는 27.5%인데 이 정도로 낮춰주면은 영구히 무한한 규모로 27.5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힘들게 고대출을 받으면서 레버리지를 유지하면서 보유세 내면서 뭐 임차인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나 그냥 배당으로 27.5 내나 그냥 개긴 독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품이 많이 들어가고 좀 더 복잡하고 여기는 그냥 딸깍으로 하면 되는데 수익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융시장의 매력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분할 매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화하려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인 경우에든 주택인 경우에든 근데 주식은 사실 그냥 분할 매도해도 되거든요. 뭐 1,000만 원만 팔아볼까? 5천만 원만 팔아볼까? 자녀가 뭐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부모가 지원을 해주려는 경우에 이쪽은 대출 받아서 지원해줘야 되지만은 여기는 처분하고 지원을 해도 되는 거고요. 즉 유동성 측면에선 비교도 못할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랑 부동산 간에 현재 부동산이 많이 쏠려 있는 어떤 세법적인 장점이랑 큰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희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주식이 유리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개판이면 돈이 못 들어오겠죠. 그러나 상법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개판이 아니게 딱 디펜스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배당 분리과세로 그냥 시스템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넘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이호석 HS 아카데미 채널에 나갔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 소위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통상 2000년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 10몇 년간 약세장이었고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인 강세장이고 그냥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이 유일한데 올해 상반기 6개월이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 갑자기 한국 주식이 오를 때도 있네. 아 작년에 꼴등이었으니까 올해 조금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도 상법이 무너지기 전에 있잖아요. 상법이 언제 무너졌죠? 09년에 무너졌죠. 상법 무너지기 전이었던 98년부터 그러니까 IMF 이후부터 그때까지는 지수가 거의 4.8배 정도 올랐거든요. 지수 전체가 10년에 걸쳐 가지고 그 정도의 강세장을 보였고 그때 엄청난 이 시장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상법이 맛이 가면서 시장이 개판이 되었고 그게 15년 가니까 원래 개판인 시장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도 다시 그것을 16년 만에 돌려 세웠고 돌려 세운 상태에서 배당 분리과세는 옛날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배당 분리과세제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 채널에 말한 대로 국장 5천 가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진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장 5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정부의 스피커냐 뭐 나팔수냐 뭐 한 자리 받았냐 이러면 뭔 자리를 받아 임명장도 못 받았는데 하여튼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와 함께 최 국장 5천 지수 5천을 향해서 사실 5천 뭐야 그냥 위로 완전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 부동산이 상승을 하면 주식이 좀 떨어지고 주식이 상승하면 부동산이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나요, 보통? 주식과 부동산은 한국에서는 큰 상관성이 없어요. 오히려 주식 시장이 지난 16년간 그냥 절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산 사람도 별로 없고, 자기 주식이, 그러니까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 엑시트해가지고 집 산 사람은 많지만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주식이 커지면은 주식 팔아서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약세장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진짜 부동산에 너무 과몰입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사람들은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부동산을 사는 것이지, 부동산이 앞으로 내리 안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집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수요자 마켓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안정적일 겁니다. 근데 주식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식으로 돈이 몰릴 거예요. 한국 사람도 어쨌든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오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엄청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이 강세였잖아요. 지난 거의 한 10년간 부동산이 엄청난 강세였는데 주식이 좋았냐? 또 그게 아니듯이 주식과 부동산은 어쨌든 같은 한국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동행성도 있지만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자산이어가지고 그냥 한국 가계의 선택을 누가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01년, 09년은 주식, 부동산 다 선택받았었는데 09년, 20년까지는 부동산만 선택받았고 올해 상반기는 한국장이 좀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는 대놓고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정책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뭐 자연스럽게 편승해가지고 한국장 올라가는데 나도 같이 수익 내고 하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주식 알못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이나 이런 배당 분리과세 같은 게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 네. 이런 부분이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주식을 뭐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경우, 젊었을 땐 보통 세금을 많이 안 내시니까 세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헌법도 계엄 상황이 되니까 좀 헌법을 공부했던 것처럼 원래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냥 좋은 기업 찾아가지고 잘 투자하면 되는 건데요. 지난 16년간 그런 상황이 아닌,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면은 거의 계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국면이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 법제도가 잘 정비됐고 그다음에 돈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놨다. 그럼 앞으로 체육장과 뭘 같이 하면 되냐? 이제 저희는 다 같이 뭐 기업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아니면 또 개별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주식 주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트레이더적인 관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뭘 해나갈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채널을 제가 새로 판 입장에서 코스피가 좋아지지도 않을 건데 채널까지 파면서 막 리소스 투입하고 이런 거는 세상 바보들이고, 지금 이렇게 채널을 다시 부활시키고 리소스 투입하고 하는 이유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의 판단은 제가 한 거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질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특히 우리 채널은 주알못, 특히 40대 이하 한국 주식으로 돈 못 벌어본 사람들. 근데 뭐 그럼 40대 이상 한국 주식 돈 다 벌어봤냐? 다들 못 벌었어.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짧게 영상화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7월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한번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논의가 되고 나면은, 통과가 되고 나면 진짜 와, 진짜 이거는 뭐 배당주로 돈이 조금 몰리는 걸 넘어가지고 그냥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넘어온다니까요. 머니무브 그레이트 로테이션 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